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 이공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입문자를 위한 유형별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네트워크 드라이버 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버는 이제 보통 우리가 무선 랜 카드라든지 또는 이더넷 카드와 같은 네트워크 카드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윈도우즈에서 보통 네트워크 드라이버라고 하면 그와 같은 하드웨어를 연동하는 드라이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토콜 드라이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방화벽이라든지 보안을 위해서 중간에 필터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까지도 네트워크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영역이 윈도우즈의 네트워크 드라이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니포트 드라이버, 그러니까 이런 제조사에서 랜 카드라든지 네트워크 카드를 만들 때 이 카드를 구동하는 드라이버, 그 랜 카드 드라이버, 미니포트 드라이버와 같은 이런 드라이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버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NDIS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니포트 드라이버 콜백 펑션, 우리가 엣지 펑션이라고 하는데 콜백 펑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NDIS 라이브러리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도움말은 어떤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샘플은 어디에 있고 그 샘플을 어떻게 빌드해서 설치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버의 종류에는 보시는 것처럼 NDIS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프로토콜 드라이버, 그리고 필터 드라이버, 인터미디엇 드라이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포트 드라이버, 이와 같은 형태의 드라이버들을 윈도우즈에서는 네트워크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필터 드라이버라는 개념은 나중에 생긴 개념이기 때문에 NDIS 프레임워크 기준에서 볼 때는 필터 드라이버를 빼놓고 나머지 프로토콜과 그리고 IM, 그리고 미니포트 드라이버만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 이 인터미디엇 드라이버의 특징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NDM 멀티플렉서라고 해서 복수의 프로토콜 드라이버와 복수의 미니포트 드라이버 간의 바인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토콜 드라이버라고 하면 TCP/IP 프로토콜이 대표적인 프로토콜 드라이버죠. 이런 TCP/IP 프로토콜 드라이버가 있다면 아래쪽에는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니포트 드라이버는 실제로 파일을 관장하는, 파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를 미니포트 드라이버라고 부르죠. 요즘은 보면 기가이더넷 이렇게 부르는 카드도 존재하죠. 그 기가이더넷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이가 있을 수 있겠죠. GM2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SGM2도 있을 수 있고, 파이버도 있을 수 있고, 코퍼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파이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파이에 맞는 각각의 우리가 미니포트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NDIS 프레임워크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 드라이버라는 것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은 경로상의 프로토콜 드라이버와 인터미디엇 드라이버 상의 그 경로, 이와 같은 경로상에 개입을 해서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암호화하거나 또는 감시하거나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우리는 NDIS 필터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NDIS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버전들 중에서 대표적인 버전만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필자가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 공부할 때 당시에 MS-DOS가 있었는데요. 그때 NDIS 2.00 드라이버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옛날 얘기죠. 우리가 이 당시에는 NDIS 드라이버 외에 또 패킷 드라이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윈도우즈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NDIS도 역시 버전이 이와 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현재 윈도우즈 10은 NDIS 6.5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NDIS 버전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위 호환성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호환성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태여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NDIS 5.00으로 개발을 해도 그 드라이버를 윈도우즈 10에서 쓸 수 있다는 거고, NDIS 6.0으로 개발해도 윈도우즈 7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우리가 NDIS 6.50으로 개발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OS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각각 NDIS 버전에 따른 특징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특징들은 여러분들께서 MSDN 도움말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DIS 프레임워크를 이와 같은 그림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NDIS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고요. 이 프레임 안에 맨 위쪽에 트랜스포트 드라이버, 소위 말하는 프로토콜 드라이버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NDIS IM 드라이버, 인터미디엇 드라이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포트 드라이버, 마지막에 이 하드웨어를 접근하는 미니포트 드라이버가 아래쪽에 존재하죠. 이들 간의 연결 관계를 우리는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바인딩과 그리고 랩핑 작업을 바로 NDIS 라이브러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위에 있는 트랜스포트 드라이버가 아래쪽에 있는 이 IM 드라이버를 바라볼 때는 NDIS 랩핑에 의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특별히 이 IM 드라이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스페시픽한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프로토콜 드라이버나 IM 드라이버가 아래쪽에 미니포트 드라이버를 통신할 때 같은 인터페이스를 유지한다고 써놨죠. 이 의미가 바로 만약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트랜스포트 드라이버, 즉 프로토콜 드라이버는 IM 드라이버를 호출할 때 마치 미니포트 드라이버를 호출하듯이 호출하면 되고, 또 IM 드라이버는 미니포트 드라이버를 호출할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미니포트 드라이버 호출하듯이 하는 겁니다. 반대로 미니포트 드라이버가 IM 드라이버로 돌려줄 때도 이 방식은 IM 드라이버가 프로토콜 드라이버로 돌려줄 때 방식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에서 우리가 랩핑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인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랩핑과 그리고 바인딩 정보가 이와 같은 NDIS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DIS 6.0을 기준으로 만약에 설명한다면 NDIS 6.0 기준에서 미니포트 드라이버의 콜백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니포트 드라이버가 가져야 되는 함수들은 첫 번째 드라이버 엔트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엔트리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메모리에 로딩될 때 호출되는 메인에 해당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드라이버 엔트리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NDIS 미니포트 드라이버 캐릭터리스틱 같은 이런 구조체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 구조체에 각각의 함수들을 등록해서 이것을 우리가 NDIS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콜백 함수들이 바로 미니포트 드라이버가 가져야 되는 함수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미니포트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엔트리라는 함수를 가져야 되고, 그 외에 이와 같은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자신이 가진 콜백들을 등록하는 작업을 바로 이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NDIS 라이브러리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보통 NDIS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미니포트 드라이버에서 프로토콜 드라이버나 또는 IM 드라이버로 호출할 때, 그럴 때 보시면 NDIS라는 이름, 이 접두어가 붙어 있는 함수가 있고요. 또는 NDIS M, 이 대문자 M이 보이죠? NDIS M XXXX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함수 이름에서 우리는 NDIS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함수는 NDIS 공통함수, 즉 NDIS 프레임워크 안에서 모든 드라이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라는 의미가 되고, NDIS M XXX는 특별히 미니포트 드라이버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각의 함수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사실 지면의 문제도 있고 무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짧은 시간에 NDIS 함수를 다 설명한다, 사실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MSDN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도움말을 드리자면 WDK 7점대 버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로를 가시면 WDK 7점대의 그 설치 파일이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이곳에 샘플도 들어있고 NDIS 샘플 말고도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도움말 파일은 물론 좀 오래된 버전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려는 웬만한 드라이버들은 다 이 레퍼런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굳이 인터넷에 접근하지 않아도 이 레퍼런스 헬프 파일을 통해서 함수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 공부하시기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아래 보시면 이 말은 결국 NDIS 모델이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는 윈도우즈 7용으로 드라이버를 개발해도
윈도우즈 10에서 잘 동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WDK7을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이 도움말 파일을 열어봤어요. 자, 보시면 이것이 바로 도움말 파일이고요. 여기 보면 여러가지 그 챕터의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 중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테크놀로지에서 많은 드라이버들에 대한 개발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네트워크 드라이버에 대한 개발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요 인덱스란 탭이 있습니다. 인덱스란 탭을 직접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함수 이름을 직접 넣어서 그 함수의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샘플입니다. 우리 NDS 드라이버에 대한 대표적인 샘플은 WDK가 제공하는 샘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저는 WinDDK 7600 버전의 소스의 네트워크 그리고 NDIS 폴더 아래 보면 이와 같이 Net Virtual Mini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NDIS 5점대 샘플을 가지고 빌드하도록 했습니다. 자, 실제 WDK7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나 링커가 이 DDK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SDK나 별도의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걸 설치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WDK만 설치하면 이와 같이 빌드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빌드 창에서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빌드 환경을 선택하시고 나서 빌드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저는 윈도우즈 7 x64 체크드 빌드 환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 안에서 자, 샘플이 들어있는 곳으로 경로를 이동하고요. 거기서 빌드라는 명령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버와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다 빌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간단하죠?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우리가 WDK7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빌드하시고 나면 자, 설치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그 설치 파일과 만들어진 드라이버 파일을 같은 위치에다 두시고 그리고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돼요. 자, 드라이버는 당연히 자동으로 검색될 수 없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목록에서 직접 설치하겠다고 하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설치 파일의 경로를 직접 지정하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NetVMini라고 하는 설치 파일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반드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드라이버 파일과 설치 파일이 같은 경로에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네트워크 어댑터 쪽에 마이크로소프트 버추얼 이더넷 어댑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64비트 환경은 WHQ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드라이버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테스트 사이닝 환경을 만들어서 그 환경에서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죠? 혹시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로를 찾아가거나 또는 구글에서 테스트 사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인덱싱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윈도우즈 64비트에선 테스트 사이닝 환경으로 가시고 테스트 사이닝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재부팅을 하신 다음에 드라이버를 설치하셔야만 성공적으로 드라이버가 설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면 이렇게 커맨드 창에서 ipconfig라는 명령을 통해 이렇게 새로운 이더넷 어댑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맥 주소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IP 어드레스도 새로 할당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샘플 소스를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제가 이 시간에 이 NDS 드라이버 전체를 다 분석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개발자의 입장에서 볼 때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공부를 해야 되죠.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니까.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샘플 소스를 하나 열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 가면 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을 잘 보시고 이와 같은 식으로 따라가시면서 소스를 이해하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이해할 수 있고 빌드된 파일을 우리가 실제 사용하면서 수정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샘플 소스 중에 miniport.c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자, miniport.c라는 소스를 적당하게 에디터로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도움말 파일을 항상 열어두는 게 편리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도움말 WDK7의 도움말을 열어두시고 아래 보시는 요 인덱스 탭을 눌러서 언제든지 함수 이름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편리합니다. 자, 먼저 miniPort.c 소스를 여셨으면 자, 이곳에서 드라이버 엔트리라는 이름의 함수를 찾습니다. 자,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네트워크 미니포트 드라이버가 처음 호출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드라이버 엔트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NDSM register miniport라는 함수를 쓰고 있는데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바로 미니포트 드라이버의 다양한 콜백들을 등록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이제 어떻게 쓰는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다음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먼저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아야 되겠죠. NDSM register miniport. 아, M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구나. 미니포트 드라이버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도움말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색인에서 도움말 파일에서 NDSM register miniport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설명과 여기 사용되는 구조체에 대한 의미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miniPort characteristic이라는 이 구조체의 내용을 이제 쭉 보시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자, 지금은 예를 들어서 sendPackets handler라는 함수, sendPackets handler라는 이 필드의 값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콜백 함수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 뭔가 패킷을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외부로 패킷을 보내려고 할 때 프로토콜 측에서 내려오는 함수가 바로 이 sendPackets handler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외부로 데이터를 보낼 때 호출되는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sendPackets handler라는 함수, 이 콜백 함수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 프로토타입을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도움말을 자세히 내려가다 보면 이 핸들러는 미니포트 sendPackets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함수 형식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제 선택해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프로토타입이 보이죠. 자, 이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이 sendPackets라는 콜백 함수는 파라미터 3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달되는 두 번째 필드, 이 패켓 어레이라고 하는 필드에 바로 외부로 내보낼 NDS 패켓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의 함수에 대한 콜백에 대한 준비 작업을 보셨다면, 자, 그럼 이 미니포트 샌드 패킷이라는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소스로 돌아와서, 자, 여기 보시면 바로 mpsendPackets라는 이름의 함수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이 함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등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드라이버 엔트리가 보였던 miniPort.c라는 소스의 일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뭘 보셔야 되겠습니까? 예, 바로 이 mpsendPackets 함수입니다. 정말 이 레퍼런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지, 이 함수가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mpsendPackets라는 함수를 찾아갑니다. 현재 샘플 소스에서는 이 함수가 miniPort.c에 있는 게 아니라 sendReceive.c라는 별도의 소스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바로 mpsendPackets라는 함수가 있고 파라미터가 모두 3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제가 지금 추적한 것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네트워크 드라이버 소스를 하나하나, 특히 콜백 함수를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수정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처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와 같은 개념들을 정확하게 따라가기 위해선 어때야 될까요? 당연하죠. WDK7의 NDIS 쪽의 레퍼런스를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레퍼런스 도움말 가이드에 보면 여기에 네트워크 디바이스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NDIS에 대한 설명들이 충분히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또 쭉 축시하셔가지고 어떻게 미니포트 드라이버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나서 샘플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여기까지밖에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이 WDK7이 가지고 있는 NDIS 샘플에는 이런 네트워크 드라이버,
미니 포트 드라이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 드라이버도 있고 필터 드라이버도 있어요. IM 드라이버도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형의 예제들이 있으니까 그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NDS 모델은 하위 호환성을 두고 있는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입니다. 각각의 버전에 따라서 특별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특별히 쓰고 싶다 그러면 그 기능이 추가된 NDS 모델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NDS 모델마다 지원 가능한 최고 운영체제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체제에서만 그 기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필터 드라이버, IM 드라이버, 프로토콜 드라이버, 그리고 미니포트 드라이버, 이와 같은 드라이버들을 모두 NDS 네트워크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각각의 드라이버 중에 내가 만들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선정하고 개발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사전에 OSI 7 레이어 그리고 TCP/IP 모델에 대해서 사전에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해 두시는 게 이 NDS 드라이버를 이해하는 데도 훨씬 큰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미니포트 드라이버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맥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맥과 파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담당한다고 알아두시는 게 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 설명을 충분히 제가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여러분들 개발자라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NDS 드라이버를 처음 공부한다 그러면 레퍼런스를 충분히 이용하고 샘플 소스를 추적하는 방법을 익혀서 여러분들 걸로 삼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